지금 당신의 미래를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개의 파도요? 네. 첫 번째 파도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 저도 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4%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사실 좀 믿기 힘든 수준의 예측이죠.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요.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반대의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정반대의 파도라면요? AI와 로봇이 모든 걸 생산하는 초풍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10년, 20년 뒤 은퇴를 위해 돈을 모으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고 말하니까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시대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걸 꼭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인구는 사라지는데 기술은 폭발하는 세상.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는 당신과 같은 청년 세대는 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전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논리적인 시나리오로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상반된 예측들이 각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당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 이 섬뜩한 경고부터 제대로 마주해보죠. 일론 머스크의 인구 소멸 경고, 이게 그냥 과장이 섞인 엄살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데이터에 기반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건 엄살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축소해서 말한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축소요? 더 심각하다는 건가요? 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0.7명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머스크는 이 숫자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더라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 세대, 약 30년이 지날 때마다 인구가 70%씩 증발한다는 계산입니다. 잠시만요. 70%씩 증말이요? 네, 그럼 100명이 30년 뒤에 30명이 되고 그 30명이 또 30년 뒤에는 9명.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세대, 약 90년에서 10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25분의 1, 와, 그러니까 단 4%만 남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군요. 이건 그냥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사실상 소멸에 가까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보 문제까지 언급한 겁니다. 나라를 지킬 젊은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북한이 아무런 저항 없이 한국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극단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어지는 경고를 한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는 건 다른 정부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돼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 실제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요. 정부가 내놓은 가장 비관적인 예측 시나리오보다도 무려 3년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예측보다도 현실이 더 빠르다는 건 정말 암울한 미래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줄어들 테니 경제가 멈추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죠. 그렇죠.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데이터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요? 네, AI 기술 도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AI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성을 최대 3.2%포인트? 3.2%요? 예, 그리고 GDP를 최대 12.6%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GDP가 12.6%요? 네, 보통 한 나라가 2, 3%만 성장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2.6%는 거의 경제가 재창조되는 수준 아닌가요? 물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최대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핵심은 그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요. 의미라면요? 이 정도의 성장 잠재력이라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AI라는 기술이 메꿔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AI 덕분에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겠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의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려더라고요. 먼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긍정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의 보고서가 대표적인데요. ITIF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일자리를 없앤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 유명한 예시 있잖아요. 자동차.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죠. 자동차가 마부의 일자리는 없앴지만 자동차 공장 노동자, 정비사, 판매원, 운전기사 등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요. 그렇죠.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운전이 하나의 전문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하는 기본 능력이 된 것처럼 시대가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보고서는 노동 총량의 오류라는 개념도 지적하더라고요. 세상에 할 일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네,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면 제품 가격은 싸지고 기업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줄 여유가 생기죠. 그럼 사람들은 그 돈으로 새로운 걸 소비하게 되고 결국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난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AI 도입을 늦추는 게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길이라고까지 주장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신중론 혹은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한국은행 자료는 당신과 같은 청년 그리고 고학력 전문직에게 AI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네,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20대, 30대인 우리 세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요.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무려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AI 도입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미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라. 첫 번째는 약 24%에 해당하는 기회 그룹입니다. 이들은 AI 기술에 많이 노출되지만 AI와 서로를 보완하는 보완 관계에 있는 직업들이에요. 아,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혹은 관리자들처럼 AI를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4%가 기회그룹이라면 그럼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AI가 잘할 것 같은 반복적인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위기 그룹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7%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위기그룹. AI에 많이 노출되면서도 AI와의 보완 관계는 낮은, 다시 말해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아주 큰 직업군이죠.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사무 종사자를 꼽고 있습니다. 사무직이요? 네, 이 직업군은 AI에 의해 일이 대체되거나 대체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AI를 다루는 소수와 AI에 대체되는 다수로 나뉜다는 거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공일반지능, 그러니까 AGI가 등장하면 인간의 노동 가치 자체가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네, 안톤 코리넥 교수의 논문이 바로 그 섬뜩한 미래를 파고듭니다. AGI요? 먼저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적인 작업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해내는 AI를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AI 전문가들이 짧게는 5년, 5년이요? 네, 길게는 20년 안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5년에서 20년이면 정말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네요. 만약 AGI가 진짜 등장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리넷 교수의 분석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는 AGI가 등장하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일하고 돈 번다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깨진다고 봅니다. 공식이 깨진다. 왜냐하면 이론상 무한 복제가 가능한 AI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인간보다 더 싸고 더 잘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비싼 인간을 고용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아, 경제학에서 수요가 0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듯이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라지면서 임금이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임금이 붕괴된다. 제 노동의 가치가 거의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듣기만 해도 정말 암울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상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질 정도로 생산성이 폭발한다면 돈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등장하네요. 네, AI와 로봇이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생산해내면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뒤 은퇴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미래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니 세바라는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에너지, 교통, 식량 같은 핵심 산업의 비용이 지금의 10분의 1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요. 10분의 1이요? 네, 월 수백 달러, 그러니까 몇십만 원만으로도 과거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리던 풍족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 다른 유명 미래학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이걸 디모네타이즈, 즉 비화폐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비화폐화. 기술이 생활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왕족만 쓰던 귀금속이었던 알루미늄이 기술 발전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쓰는 콜라캔이 된 것처럼요. 와,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사는 수많은 것들이 기술 덕분에 거의 공짜가 될 거라는 전망이네요. 네, 그렇죠. 모든 게 거의 공짜가 되는 세상이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요? 왠지 세상에 공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바꿔 이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동한다고요? 네, 설령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가 풍족해지더라도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희소해진다는 거죠. 새로운 희소 자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내내 돌리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과 이건 운송할 송전망 용량은 무한하지 않죠. 아, 그렇죠. 또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 파워, 즉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같은 것들도 여전히 희소합니다. 그리고 구리나 리튬처럼 AI와 로봇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나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희소한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라고 말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저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래의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AI 공장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전기와 AI 반도체를 확보한 사람이 될 거라는 와,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이 정부가 찍어내는 법정 화폐에서 생산 활동을 실제로 좌우하는 물리적인 자원으로 옮겨갈 거라는 깊은 통찰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당신 앞에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와 AI가 가져올 초풍요라는 거대한 기회가 동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직업, 돈, 노후에 대한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대전하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막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당신은 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 문해력을 갖추는 겁니다. 기술 문해력. 이제 특정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능력은 점점 중요하지 않아질 겁니다. 그건 AI가 훨씬 더 잘하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협업할 것인지, AI가 내놓은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도구로 삼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새로운 희소 자원에 대한 이해가 되겠네요. 돈의 개념이 바뀐다는 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아요. 맞습니다. 미래의 부는 단순히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를 잘하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히려 에너지, AI, 반도체, 데이터, 로봇 같은 핵심 생산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 분야들이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 지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5년 뒤에 AGI가 올지
20년 뒤에 올지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 그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 당신의 인생 전부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빠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AI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였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발전된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성공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시대에는 AI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풍요를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배와 기술의 경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산성은 폭발하는 사회. 어쩌면 당신 세대의 가장 큰 과제는 단순히 부를 쌓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동과 돈의 의미가 희미해진 세상에서 나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